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복부 대동맥이 점점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전조도 없이 터지게 되는 무서운 질환, 복부 대동맥류. 지난 시간에는 그 발생 원인부터 고위험군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세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역시 박양진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박양진입니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복부 대동맥류의 치료는 수술이나 시술을 말하는 것이라 치료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약물 치료는 혹시 불가능한 건가요? 예,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는 부분인데요. 네. 아쉽게도 한번 늘어난 혈관은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고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물로 크기를 다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수술이나 시술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환자분들이 많지만 동맥류가 커져 터지게 되면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가 넘으면 수술이나 시술로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 수술이 부담스러운 환자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은 어려운 건가요? 과거에는 일부 병원에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통해 복부 대동맥류를 치료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네. 개복 수술에 비해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등의 큰 장점이 없고 특히 스텐트 그라프트 수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복부 대동맥류의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복부 대동맥류의 치료는 개복 수술과 스텐트 삽입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 개복 수술은 말 그대로 복부 피부 절개를 통해서 늘어난 대동맥류를 절제하고 반영구적인 인조혈관으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요즘 많이 시행하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에 비해서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길고 통증이나 출혈, 그 외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혈관의 모양이나 길이, 위치 등이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을 하기에는 좋지 못한 환자들은 개복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복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수술인 거예요? 네, 개복 수술은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검사가 불필요해서 환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60대이거나 심장이나 폐 등의 다른 동반 질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적이 우수한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복 수술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에 비해서 충분히 장점이 있는 치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이게 또 수술이 무섭잖아요. 네. 두려워하시니까 스텐트 시술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은 어떤 건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타구니 부근에 혈관을 통해서 새끼손가락만한 굵기의 관을 삽입을 합니다. 그 통로로 인조혈관이 덧대어진 특수한 금속성 스텐트를 넣고 늘어난 대동맥류 부근을 덮어서 혈액이 내부로만 흐르게 하고 대동맥류 벽에 직접적으로 더 이상의 압력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개복 수술에 비해서 통증이나 기타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훨씬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동반 질환이 많은 이른바 개복 수술의 고위험군 환자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점도 많고 또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몸의 부담도 덜 되는 만큼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개복 수술의 경우에 회복 후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인조혈관 감염 같은 합병증이 없다면 더 이상 다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은 반면에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동맥류와 스텐트 그라프트 사이의 공간에 혈액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대동맥류의 크기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동맥류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치료를 하는 건데 만약 크기가 계속 늘어난다면 추가적인 치료를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수차례에 걸친 추가적인 2차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보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는 대동맥류 파열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초음파나 CT 촬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수술이든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이 환자분들에게 적합한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스텐트 그라프트 수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고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적지 않은 환자에서 추가적인 2차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추가 시술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결국 대동맥류가 다시 증가하게 되면 개복 수술을 해서 삽입한 스텐트 그라프트를 빼고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복 수술을 하는 것보다 수술도 훨씬 힘들고 합병증 발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2차 개복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몸에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인 성적이 좋은 개복 수술과 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될 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복부 대동맥류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앞서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부 대동맥류는 크기가 아주 커져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가검진으로도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파열하면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받았다면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 검진을 통해서 크기 변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복 수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복부 대동맥류는 환자의 전신 상태와 혈관의 모양, 위치에 따라서 개개인의 환자에게 가장 잘 맞는 올바른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까운 혈관외과 의사와 잘 상의해서 본인에게 제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박양진 교수님과 함께 복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교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크기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고 어느 순간 터지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 만큼 여러분들 평소에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내 혈관에 문제는 없나 미리미리 잘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혈관이 튼튼하고 건강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